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반영구 액티브 러닝 수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액티브 러닝이란 무엇일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반영구 액티브 러닝은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 대신에 학생이 교수가 올린 영상으로 미리 학습하고 수업은 토론이나 프로젝트 활동 중심으로 진행하는 학습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플립러닝, 한국에서는 거꾸로 수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영구 액티브 러닝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영구 액티브 러닝은 학습권의 주도권을 교수가 아닌 학습자가 주도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사 중심 수업에서 탈피해서 교사는 칠판에서 멀어지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즉 학생 중심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기존 수업 방식은 기억, 이해, 응용, 분석, 평가, 창의력 순으로 기억이 가장 많은 교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액티브 러닝 수업은 이와 반대로 창의력, 평가, 분석, 응용, 이해, 기억 순으로 창의력의 부분에 교육 부분을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기존 수업은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숙제를 한다거나 또는 복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액티브 러닝은 반대로 미리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교육기관에 와서 프로젝트나 또는 토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액티브 러닝에 그러면 그 수업 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일단은 우리가 수업 전 지식 획득 단계가 있는데 이는 교사가 미리 학습할 내용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사가 미리 동영상이나 수준에 맞는 교재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수업 전 지식 획득 단계가 이루어지면 학습자는 이 동영상을 시청 후 단원별 2개 내지 또는 5개의 개념 평가 문제나 또는 주제 등을 가지고 이 동영상 시청을 한 후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노트 필기를 하거나 또는 질문할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즉 개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즉 동영상 시청이 끝난 다음에 개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실에 와서 지식 체화 단계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자, 이제 토론이나 프로젝트 수업 또는 실기라든지 협력적 문제 해결을 같이 이제 팀 러닝으로 팀별 실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실습을 통해서 서로 협력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실습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오프라인의 강의실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미리 먼저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죠. 즉 교재나 동영상을 통해서 사전에 시청을 한 후에 와서 오프라인 강의실에 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토론 내용 등이 어느 정도 이제 실기나 실습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는 그러한 내용들을 개념을 정리하거나 또는 이제 학습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그 회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액티브 러닝은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액티브 러닝은 사전에 수업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요소를 먼저 제공해 줍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사전에 우리 교재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교수가 제공을 하지요. 자, 이런 제공한 내용을 학습자가 일단은 듣고 그 다음에 본 수업에 와서, 즉 오프라인 강의장에 와서 본 수업에 와서 지식을 체화한다. 즉 지식을 자기의 몸에 맞도록 배게 한다. 쉽게 말하면은 지식을 완전히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술의 적용이라든지 또는 분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창의력을 바로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활동이라든지 실습을 통해서 또는 팀 러닝의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익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아까처럼 교수가 직접 어떻게 돼요? 회고라든지 또는 개념 정리 등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의 최종 정리가 마무리되게 되겠죠. 자, 이 단계의 모든 단계까지는 실제로 교수가 주도하는 학습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이 학습의 내용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와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영구 액티브 러닝의 수업 방향은 교사의 역할을 봤을 때 과거에는 기존의 수업 방식은 가르치는 사람, 뭐 학습자 같은 경우는 듣는 입장,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었죠. 즉 교사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이 반영구 액티브 러닝은 교사의 역할은 안내하거나 또는 뭐 촉진,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분들의 힌트를 줘서 그 활동 내용을 좀 더 문제 해결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학습자의 경우는 직접 본인이 참여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학습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바로 반영구 액티브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영구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학습자 스스로 배움에 초점에 맞추어 있는 학습 방식이라는 것과 소통과 교류 및 맞춤형 개별화를 통해 문제 해결력, 사고력, 창의력 향상을 통한 반영구 기술의 습득 및 또는 개발에까지도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또한 반영구 액티브 러닝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특정 모델이나 형식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기법과 기술을 배우는데 그 특정 수업 모델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수업 모델을 항상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영구 액티브 러닝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한번 해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반영구 액티브 러닝은 우리가 왜 하는 것일까요?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재미있게 해부해 보도록 하죠. 2017년 가장 핫했던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 그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의 내용은 뭐였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입니다. 각자가 개인 스스로 힘과 능력이 있는 영웅인 그들이 팀플레이를 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 시대는 자신보다 더 강한 적이 나타났고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은, 즉 영웅들이죠. 영웅들은 처음에는 협력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적에게 원하는 것을 내주고 맙니다. 자, 그러나 후에 그들은 각자 협력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적보다 강한 존재가 돼서 승리에 이르게 되죠. 자, 그들은 서로가 동등했고 독립적이었으며 팀플레이를 통해 새로운 또 다른 가장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각자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은 각자 사전에 이미 자신들만에 맞는 힘과 능력, 즉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각자 스스로 학습법을 찾았고 팀플레이를 통해 자신들보다 더 강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영화의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영구 액티브 러닝의 핵심은 바로 팀플레이를 통한 협력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 학습을 통한 단일 기술 학습이라면 팀플레이 협력을 통해서 개인의 다양한 기술의 방향을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을 융합,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존 개인 능력주의 수업 방식을 탈피해 서로가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동등한 관계에서 바로 협력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반영구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바로 팀플레이 협력 방법에 대해서 익히게 되고 좀 더 기술을 개발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사전에 그래서 교재와 학습을 통해 자신이 배워야 할 기본 방향을 먼저 설정하게 해주고 온라인 동영상 수업이나 또는 거기에 맞는 맞춤 교재가 필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전의 핵심 주제를 또한 그 동영상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배운 학습을 다시 정리하고 질문할 내용을 정리하게 되죠. 즉, 그 온라인 동영상 강좌에는 반드시 동영상 강좌와 교재, 그 다음에 그 동영상 강좌 내에 사전에 핵심 주제에 대한 어떤 학습 정리를 할 수 있는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평가가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본 수업이죠.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사전 학습한 내용을 팀 플레이를 통해 실습이나 실기 또는 뭐 팀 러닝을 통해서 서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영구 액티브 러닝을 3단계로 구성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사전 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기술 기본 방향을 확립했다면 본 수업을 통한 지식을 구체화하고 기술 적용, 분석, 평가, 창의력 등을 획득하게 됩니다. 더불어 팀플레이를 통한 기술 토론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영구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반영구 모든 기술은 세 가지 기법을 통해서 지금도 기술 개발이 변형, 발전해 왔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자, 기존 기술 교육 방식은 최신 기법에 대한 것만 지금 현재 가르치고 그 결과에만 치중하여 학습하다 보니 반영구 기술이 새롭게 탄생한 기본이 어디인지 알려줄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가르쳐준 기술에만 의존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다시 배우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기술 교육을 받으러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변형 발전시킨 반영구의 세 가지 기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수직 기법이고 두 번째는 엠보, 세 번째는 머신 기법입니다. 자, 머신 기법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로 나눠지겠죠. 자, 현재 사용되는 이 모든 반영구 기술은 그래서 수지나 엠보나 머신이라는 장비를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이 변형, 개발, 발전하여 온 것입니다. 즉, 세 가지 장비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누구나 새로운 기법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